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 13일차 수업 진행할 거고요. 저번 시간에 문제 푸는 시간 마지막에 드리고 시작할 때 설명드리겠다 했는데 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문제는 아래가 실행되도록 해주세요 라는 문제였고요. 내용을 쭉 보니까 전사 타입으로 전사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객체에 연결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객체 연결 방식, 그리고 이름 세팅한 이름 변수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A 전사한테 이름 접근하고 있죠. 이름 나이 접근해요. 자기소개도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밑에 전사 클래스 안에 이름 나이 변수 있다란 얘기고요. 그리고 자기소개도 있겠죠. 메서드가. 거기에다가 뭘 넣고 있어요? 이름에 이름 넣고 있죠. 지금 이거 이렇게 넣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은 거 아시죠? 그냥 변수 하나 만들어서 넣은 것 뿐이고, 나이에도 값을 넣었고 자기소개를 하면 내려가 볼게요. 자, 얘네 예상했던 대로 변수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고 자기소개라고 하는 메서드에서 디스 자기 자신 컨트롤하는 리모컨 눌러 이름과 나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꺼내 쓰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리고 얘도 나이를 하나 증가시킨 다음에 자기소개 했으니까 나이가 1 증가되고 나서 여기서는 칸 20 나올 거고요. 여기서는 칸 21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 나이 바뀌었고 이름도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자기소개는 칸이가 30살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자, 이제 우리가 풀어봐야 되는 문제는 여기였죠. A무기라고 하는 변수가 하나 더 있어요. 얘가 변수인 이유는 함수 실행문의 형태가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는 대입연산자가 사용이 됐기 때문에 공간으로서 활용이 됐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A무기도 만들어져 있는 상태였죠. 무기 타입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다 뭐 연결해요? 지금 활객체를 연결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밑에 활 클래스도 있을 거고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객체가 만들어질 때 뭐라고 안 하는 걸 보니, 연결할 때 뭐라고 안 하는 걸 보니, 얘는 무기 타입인데 무기는 상속을 시켜주고 있겠죠. 활은 무기를 상속받고 있을 거예요. 그래야 뭐라고 안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활이 무기인 척하고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공격 메서드가 실행되고 있고, 이때는 이런 출력문이 나와야 되고요. 칼이 무기한테 연결이 된 상태에서 공격 메서드가 실행이 되면 칸이가 칼로 공격을 해야 된다 라는 메시지가 좀 다른 형태로 나오고 있어요. 자, 일단 공격 메서드를 만들 건데 얘가 없어서 뭐라고 하잖아요. 얘를 어디에 만들어야 되는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나요? 이 메서드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공격 메서드? 얘는 필요가 없죠. 왜? 전사, 얘가 갖고 있는 타입 전사니까 당연히 전사 클래스에 있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럼 공격 메서드 만들려고 퀵팩스를 보면 얘도 친절하게 전사 타입에 만들어야 된다, 여기 없으니까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크리에이트 메서드 해서 공격 메서드 하나를 만들어 주고, 그럼 여기서 일단 얘가 출력이 돼야 된다고 하니 얘를 넣어 놔 볼게요. 요 안에 칸이가, 잠깐만요, 활로 공격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올 수 있도록 넣어준다면 일단 에러는 없어요. 실행이 되겠죠. 근데 여기가 원하는 출력값과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칼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얘도 활로 공격한다고 나오잖아요. 이 이유는 여기다 알바가 났으니까, 하드코딩으로 박아놨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공격 메서드가 실행되는 시점에 이 A무기라는 변수가 활이라는 객체랑 연결이 되어 있을 때는 활로 공격을 해야 되고, 칼이라는 객체랑 연결이 되어 있을 때는 칼로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자, 이거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전사 클래스입니다. 전사 클래스에 A무기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그리고 공격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대요. 다른 거 다 빼고 얘네 둘만 볼게요. 여기 A무기, 여기가 공격, 이렇게 들어있는데, 지금 얘가 활 객체랑 연결되어서 변환되어 들어온 무기 리모컨을 가졌는지,
아니면 칼객체랑 연결되어서 변환되어 들어온 무기 리모컨을 가졌는지, 그거에 따라서 공격 메서드가 실행될 때 출력 결과가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이 공격 메서드는 얘가 실행이 될 당시에 A 무기가 얘가 누구랑 연결되어 있는가, 활 혹은 칼 둘 중에 누구랑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까요? 조금 질문을 바꿔서 알 수 있을까요? 공격 메서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얘가 실행되는 시점에 A 무기가 활이랑 연결되어 있는지 칼이랑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얘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는 알아요. 개발자들은 눈에 보이니까 알 수 있어요. 근데 코드상에 있는 이 공격 메서드 자체는 절대 알 방법이 없어요. 몰라요. 근데 이거를 좀 다르게 얘기하면요, 얘가 실행되는 시점에 이 친구는 이런 거 아예 몰라도 돼요. 정말 아예 알 필요조차가 없어요. 얘는 그냥 단지 공격 메서드가 실행됐어, 누군가 호출했어,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기능 실행해, 그리고 끝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얘는 누구랑 연결되어 있는지조차 알 필요도 없다고 하고 있고, 제가 알 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럼 도대체 누구랑 활이랑 연결됐을 때 활을 출력을 해줘야 되고, 칼이랑 연결되면 칼을 출력을 해야 되는데, 얘가 되는 시점에서 도대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다르게 보여줄까? 이게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게 실행될 때 지금 현재 활이랑 연결되어 있는지 칼이랑 연결되어 있는지를 판단해서 그거에 맞는 출력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겁니다. 자, 제가 공격 메서드는 실행될 당시에, 실행문은 여기 있죠? 이 당시에 전혀 알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왜 알 필요가 없냐면, 얘는요 이를 넘겨버릴 거예요. 다른 친구한테. 어떻게 할 거냐? 자, this.a 무기 이러면 뭐 한 거예요? 누구한테 접근한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있는 A 무기라는 변수에 접근을 했죠. 접근을 했습니다. 그럼 얘가 공격 메서드가 실행되기 전에 누군가랑 연결이 되어 있겠죠. 누구랑 연결되어 있는지 얘는 몰라요. 공격은 전혀 모르는데, 그런 거 알 필요도 없는데, 일단 얘를 불러다 놓고 얘한테 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난 네가 누구랑 연결되어 있는지 따위는 관심조차 없어. 그냥 네가 알아서 일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 무기가 활이랑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작동 메서드를 실행을 시키겠죠. 활 객체 안에 있는 메서드를 실행을 시킬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자, 일단은 요거부터 보죠. 자, 이 작동 메서드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무기 클래스에 있어야 되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작동 메서드를 실행시키는 A 무기라는 애는 타입이 누구다? 무기다. 그러면은 얘가 실행시킬 수 있는 메서드 혹은 접근할 수 있는 변수, 당연히 무기 타입에 있는 거예요. 무기 클래스에. 그래서 작동을 퀵픽스를 통해 만들면 여기다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친절하게도 그 내용을 에러 내용으로 알려주고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무기에다가 작동 메서드 만들었어요. 그럼 얘네 상속받고 있으니까 있다고 봐도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얘를 여기다가 넣으면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출력하는 애를 상속받겠죠. 그러면 여기서 활 연결된 상태로 공격 메서드 실행하면 활 출력할 거고, 칼 연결된 상태로 공격 메서드 실행하면 똑같이 활 출력하겠죠. 아직은 변하지 않았어요. 자, 근데 여기다가 내용을 줄 게 아니라, 여기다 직접 내용을 줄 게 아니라 각각의 얘네들이 개성을 가지게끔 해준다면, 얘가 칼이구나.
이렇게 개성을 가지게끔 해준다면, 자, 칼 객체가 A 무기한테 연결이 될 때 무기 타입에는 작동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죠. 기능은 없지만 버튼이 있어요. 그럼 누를 수 있겠네요. 근데 칼 객체한테는 작동이라는 메서드가 있죠. 그럼 그 무기 타입으로 만들어진 이 A 무기가 리모컨을 작동 버튼을 누르면 칼 객체 안에 있는 작동 메서드가 실행이 되겠죠. 그럼 뭐가 출력돼요? 칼로 공격합니다가 출력이 되겠죠. 이거예요. 우리가 상속을 통한 오토캐스팅을 이용해서 거기에 플러스 구성 방식 한 거예요, 지금. 네. 네. 아, 요거. 자, 이것도 이제 이어서 갈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얘를 문제없이 출력을 하는 것까지는 이렇게만 해도 해결이 돼요. 지금 좋은 질문이었고, 자,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이 칸이가 이름이라고 하는 게 위에 변수가 있어서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소개 할 때도 칸이 바뀌고 있죠. 내가 이름 바꾼 대로 공격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저희는 이름이 바뀌어도 그런 거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렇게 먼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까지 적용하는 거를 풀어볼 거였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이 문제 자체가 매개 변수 금지였잖아요. 근데 매개 변수 금지인데 저는 매개 변수를 쓸 거예요. 근데 어디다 쓸 거냐면 여기다 쓰진 않을 거예요. 여기다가는 안 쓸 거예요. 그럼 어디다 쓰겠어요? 여기다 쓰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매개 변수라고 얘기하고 여기라고 해서 헷갈리실 것 같은데, 자, 매개 변수가 있으면 당연히 인자가 있는 거예요. 이 공격 메서드에다가 인자를 넣어주면 여기다가 매개 변수를 추가하겠다라는 건데 여기다가 추가하진 않을 거고요. 여기 본문 이 메인 메서드 안에 있는 얘는 안 건드릴 거예요. 안 건드리고 저는 여기다만 인자를 추가할 겁니다. 이때 뭘 넘겨줘야 이름이 바뀌었을 때 그 이름대로 공격할 수 있을까요? 자, 인자로 넘겨주는 거는 일단 이름이 들어있어야 되겠죠. 이름이 들어있는 변수라던가 아니면 이름을 넘겨줘야 돼요. 근데 여기다가 이거 넘겨주면 방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건 아닐 거고, 방금 제가 입력했던 그 칸이라는 값이 들어있는 변수 어디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자기소개에서 심지어 쓰고 있잖아요. 디스 이름 하니까 바뀌어서 나오고 있죠. 그럼 우린 이 이름을 여기다가 보내준다면, 디스.이름 해서 보내준다면, 일단 메서드에 파라미터 매개면서 받을 수 있는 거 안 뚫려 있으니까 뚫어줘야 되고요. 근데 얘를 뚫으려고 하니까 여기다 만들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 작동은 얘께 맞으니까. 근데 이게 버튼이 실행이 되는 거고, 이 버튼이 실행됐을 때 실질적으로는 얘가 개성을 가진 형태로, 재정이 된 형태로 출력을 할 뿐인 거죠. 자, 그러면 이 매개 변수도 여기에 다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똑같이. 그래야 얘를 실행했을 때 얘가 실행이 될 거니까. 그쵸?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게 매개 변수가 없으면 이 버튼과 이 버튼은 다른 거예요. 알죠? 아시죠? 이거 오버로딩. 다른 메서드로 취급을 합니다. 매개 변수 개수가 다르면. 그러니까 똑같이 연결해 주려면 이렇게 매개 변수도 같아야 되겠죠. 이래야 이 버튼을 누르면 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칸이를 빼고 여기다가 이름 이렇게.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에서는 출력했을 때 둘 다 칸이 잘 나와요. 문제가 없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 하나 갖다 놓고 여기서 이름을 바꿨다. 공격 메서드 실행되기 전에만 바꾸면 되죠. 뭐 이런 데서 바꿔도 돼요. 공격 메서드 실행되기 전에만 바뀌어주면 돼요. 여기 얘를 카누 이런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나와야 돼요? 이제 카누가 칼로 공격합니다.
잘 나오죠. 잘 나와요. 자, 근데 문제 자체가 매개변수 금지였잖아요. 이것도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찝찝해. 그럼 다른 방법이 또 있어요. 진짜 매개변수 아예 안 쓰는 방법. 얘도 안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얘는 그냥 두고, 자, 이거는 여러분들 그 전사가 마지막 공격 방식을 기억하는 문제 기억나세요? 재공격? 그 문제에서 썼던 방식을 유사하게 쓰면 돼요. 어떻게? 자, 작동 실행시키기 전에 dis.a 무기에 뭐 공격자명이라는 변수 하나 뚫어 놓고 여기다가 dis. 이름 넣자. 그러면 이 공격자명 일단 없죠. 이거 무기에다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만들어 줄 겁니다. 자,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공격자명이라는 변수한테 넣어주는 이 dis 이름은 위에서 지정된 이 이름일 거고, 그 이름이 공격자명에 들어갔죠. 여기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얘가 값을 갖고 있는데 얘네들은 이거 물려받았죠. 쓸 수 있죠. 자, 이거를 지금 이 상태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써주자면 이렇게 될 거고, 완전 디테일하게 써주자면 이렇게 될 건데, 어차피 부모 거 불러다 쓰는 거니까 그렇긴 한데, 지금 현재 우리 활 클래스한테는 똑같은 이름의 이런 메서드 없죠. 변수 없죠. 그러면 굳이 수포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디스까지만. 이렇게. 그러면 실행했을 때 잘 나오죠. 만약에 여기서 이름이 또 바뀌었다. 여기는 뭘로 해볼까요? 카니, 카누, 카나. 잘 나오죠. 이름이 어디서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공격 메서드 실행하기 직전에, 공격 메서드가 실행되기 전에 바뀐 마지막 형태대로 이름이 나올 거예요. 자, 지금 좀 헷갈리긴 해요. 막 꼬이고 있죠. 헷갈리긴 한데 사실상 우리 처음에 배웠던 객체 그대로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형태가 변했고 조금 복잡하게 꼬여있을 뿐이지 개념은 똑같은 겁니다. 최상위법 못 어기고 리모컨 가지고 있고 그 리모컨 버튼 누르는 거고, 형태가 변환되어 들어올 때 리모컨의 버튼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걸 그걸 잃지 않게, 버튼이 안 사라지게 해주려고 껍데기만이라도 남겨놓는 거고, 지금 우리가 해왔던 거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시각화 안 해도 되겠죠? 오히려 시각화를 하면 더 헷갈리게 느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되는 문제였고, 이거 말고도 이제 아까 그 수업 시작 전에 저한테 질문 주신 분이 한 분이 되게 괜찮은 방법으로 처리를 하셨어요. 그 방법도 좋아요. 그 방법은 뭐였냐면, 이제 여기에 생성자로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 생성자로 활 이런 거를 저장할 수 있게 해 놓은 거예요. 그럼 객체가 만들어지는 순간 변수의 값이 들어갔겠죠? 그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셨었어요. 근데 그것도 되게 좋은 방식. 되기만 하면 사실 나쁜 방식은 없어요. 좀 더 효율적인 방식이 있을 뿐이지. 근데 그거는 되게 괜찮은 방식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을 썼다. 그래서 공격 메서드가 실행될 당시에는 이 A 무기가 활이랑 연결이 되어 있든 아니면 뭐 총이랑 연결이 되어 있든 그런 거 관심도 없는 거예요. 어차피 그 내용까지 볼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이거 일시키고 말 거니까. 이렇게. 자, 지금 이렇게 한 게 사실 여러분들 처음 우리 상속 처음 배울 때 구성 방식 했던 거 쓴 거예요.
구성 방식 했을 때 그때는 여기서 객체를 연결해 놓고 그거에다가 일시킨 거였다면 이제 객체를 밖에서 연결을 한 거고 그 변수, 객체 리모컨 들고 있는 변수한테 일시키는 거, 그 구성 방식 똑같은 거 한 거예요. 대신에 한 단계가 더 들어갔을 뿐이에요. 그래서 상속과 구성 방식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이제 또 문제를 열어 드릴 건데, 이 문제들이 지금 방금 우리가 풀었던 그 개념과 그것만 잘 이제 생각하시면은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문제 두 개가 나왔을 겁니다. 두 개가 거의 비슷한 문제인데 좀 다르니까 문제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서 긁어 오시고 문제 해결하세요. 이 두 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좀 넉넉하게 드릴 거예요. 얘는 생각이 좀 필요해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문제 50분까지 풀어보시고요. 쉬는 시간 가졌다가 5분에 설명하도록 할 건데 쉬는 시간 동안 더 풀어보실 분들은 풀어보셔도 돼요.